안녕하세요. 월요일인데 비가 주룩주룩 오네요. 오늘 아침부터 어떻게 보면은 어떤 제가 고소를 어, 다른 쪽에 저에 대해서 욕을 하고 막 그런 내용의 글이 있어갖고 고소를 한 건에 대해 가지고 거기에서 그쪽을 좀 이렇게 지지를 하는 남자분이 한 분이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전화를 받자마자 이게 되게 뭔가 좀 강압적인 내용이라 가지고 제가 그 전화를 끊고 그러고 나서 메시지를 남겼어요. 녹음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이의가 없고 찬성을 한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은 내가 아, 전화를 받겠다라고 해가지고 오늘 녹음해도 괜찮다고 하시면 전화 주세요. 다시 해가지고 통화를 좀 한 사람도 있어요. 처음부터 뭐 그 감정을 누르지를 못한 상태에서 이야기를 해봐야 뭐 별 의미가 없겠다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녹음을 하겠다라고 했고 전화가 다시 왔어요. 그래서 통화를 뭐 제 기억으로는 정확한 시간을 체크를 하면 보면은, 음, 약 40분간 41분 정도를 했는데, 당연히 제가 또 그냥 맞장구 치려고 전화 통화를 한 게 아니고, 어느 정도를 알고 있는지를 파악을 좀 하면서 이야기를 쭉 전개를 했어요. 근데 전화를 한 사람이 제가 피해자를 뭐 힘들게 하는 그 하나의 나쁜 사람으로 아예 인식을 하고 전화를 한 거지요. 그래서 하나씩 물어가면서 거기에다가 아 제가 송가병 씨라든가 김판종 씨라든가 그다음에 알비온이라고 하는 그 명배영이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로부터 고소를 당했는 그 사실조차도 몰라요. 그다음에 스테이킹이 어떤 식으로 흘러갔는지 그다음에 그 스테이킹이 어떤 건지도 제가 질문을 해봤어요. 몰라요. 그리고 지금 제가 고소를 한 내용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잘 몰라요. 무턱대고 그냥 전화를 한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걸 하나하나씩, 설명을 좀 하면서, 제 그런 전화 안 받아요. 그냥 끝내고 싶었는데, 도대체 이쪽의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알고 있는지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답변을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뭐, 처음에는 허재백 씨 하다가, 허재백님 하다가, 뭐, 하여튼간에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이야기하고 좀 연결이 되는 건데, 10월 17일에 그 울산경찰청인지 검찰청인지 앞에서 시위를 두 군데서 하는가 봐요. 한쪽은, 저희 피해자들을 안티라고 하는 쪽과 또 한쪽은 찬티라고 자기들을 지칭을 해서 찬티라고 이야기를 해요. 안티라는 그 자체가 반대라는 의미가 있어요. ANTI 해가지고. 근데 찬티는 또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용어를 쓰면서 나온 내용과 좀 결부를 시키려고 처음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엊그젠가 그 구속영장 발부라는 이야기를 저는 분명히 들어갔고 오늘 다시 그 찬티라고 하는 쪽에 그 공지사항을 어떤 분이 보내주셔가지고 그 내용을 기준으로 보면은 발부가 된 게 아니고
구속영장 신청을 했는 거고,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심사가 아, 10월 17일 날 있는가 봐요. 그게 제가 조금 이따가 드리는 자료에 보면은 그게 있으니까 저는 어, 엊그제 저기 올려놨던 그 영상의 내용이 여기 보시면은 KOK 관련 피의자 구속영장 발부되었다는 소문에 대한 의견이라고 이렇게 제가 아예 말씀을 그렇게 드렸어요. 왜냐하면은 지금과 같이 심사를 하는 단계인지 신청을 한 단계인지 발부가 된 상태인지 그러면 사법권에서 발부까지 되면은 그, 그, 영장이 나오는 거는 그 어떻게 보면은 수사 당국은 행안위에서 따지니까 그냥 행정부에 속하는지 그래서 사법권에서 행정부로 집행을 하는 체포를 하고 구속을 하는 이런 단계는 경찰에서 하지 싶은데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또 내용이 제가 아 그냥 그 뭐 구속영장 발부라고만 그냥 그대로 받아들였다면은 또 내용 정정을 제가 또 해야 돼요. 근데 내용 설명을 드리면서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제가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의견을 제가 남겼던 거고 근데 오늘 이제 전화를 하신 분 같은 경우에도 그 집회에 참여를 한대요. 마지막에 뭐 자기는 거기에 갈 거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데 다 좋아요. 뭐 자기가 할 거 하면 되고. 근데 제가 오늘 한 이야기 중에서 제가 물어보기를 제 영상을 한번 보신 적 있냐? 그리고 내용을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를 하나하나씩 체크를 해 보면서 어쨌든 일방통행이었다. 한쪽의 이야기만 듣고 그 다음에 심플하잖아요. 그쪽에서 하는 일 자체는. 그래서 하나하나씩 따져갖고 들어갔을 때는 답변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이야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나머지 사람들도 다 저는 거의 대동소이할 거다. 스스로가 뭔가를 알려고 노력을 하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뭐 깊이 있게 좀 문제점을 파고 들어가 보고 모르는 게 있으면은 또 용어를 찾아본다든지 뭐 그렇게 해가지고 들여다봤으면 좋을 거다. 그러면은 이야기가 통하지요. 그리고 거기서 뭐 몇십만에 또는 뭐 백만이 넘는 숫자도 이야기를 하고 4조 원이라는 거와 관련해서도 피해 금액이 4조 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거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서 이야기를 하느냐 물어봤어요. 저는 분명히 입출금 내역서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누구한테서 나온 거냐? 당연히 전 재단 이사장한테서 제가 받았고 경찰에 제출을 했고 그거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그리고 이번에 영장이 뭐 그 발부가 아니고 심사 일정이 이제 10월 17일 날 되는데 심사를 하고 거기에서 바로 거기에서 어, 구속을 시켜가지고 수사를 진행을 할지 어떨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이야기되는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지금 여기에 자기들이 글을 띄워놨으니까 제가 이거를 보면서 이제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 이거는 그 두 가지를 좀 비교를 하기 위해서 제가 예전에 제가 받아놨던 거를 다시 한번 띄울 건데, 음? 자, 시, 어, 10월 17일 목요일
오후 2시 울산에서 송가병 프론티어의 구속영장 심사가 있습니다. 이건 누가 띄웠느냐? 이, 그, 이 배상원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띄웠어요. 그거를 제가, 어, 이렇게 띄워져 있는 것도 있는데, 이거를 제가, 아예, 그, 워드에다가 카피를 해서 붙여넣기를 해놓은 거고, 우리가 여기에 저기 빨갛게 돼 있는 부분을 보시면은 송가병 프론티어라고 돼 있어요. 우리는 KOK가 사기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오랜 시간 노력해 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저희와는 성격이 아예 다르지요. 지금은 커뮤니티 폴로 다 옮겨간 사람들이고, 그러면 KOK와는 여기에 내용 나중에 보면은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진성 프론티어들은 KOK와 K스타디움을 통해 성공적인 사업을 이루고 싶을 뿐입니다. 여기에서는 같이 가는 걸로 이야기를 해요. 그죠? 그리고 프론티어라고 하는 거에서 진성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는 스테이킹을 한 사람들을 진성 프론티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뭐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는 것더라고요. 그러면은 진성 프론티어들, 우리는 진성 프론티어가 아니냐? 실제로 지금 상태로 봤을 적에는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쪽보다 진성 프론티어에 가까운 사람들은 우리지요. KOK 남은 사람들. 그 다음에 KOK와 K스테디움을 통해 성공적인 사업을 이루고 싶을 뿐입니다. 이 사람들은 KOK에는 관심이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안티들은 여기에서 안티라고 하는 것은 KOK 플레이에 남아있는 분들, 커뮤니티 풀로 옮겨가지 않은 사람들을 안티라고 하는 거예요. 안티들의 지속적인 공격으로 인해 국정감사와 송가병 프론티어의 구속영장 심사라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티들은 부당한 방법으로 운영사와 상위 직급자들을 법적으로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상위 직급자. 아, 여기에서 직급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좀 알아야 되겠지요. 직급은 같은 직위 내에서 직무 등급을 의미한다. 직무 등급이 여기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들이 여기에 소위 말하는 직급이라고 여기에서 언급을 한 거는 직급은 여기 없어요. 보상을 얼마만큼 많이 받아가냐는 보상에 대한 등급이 있을 뿐이지요. 그런데 상위 직급자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저하고,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언급이 되는 송가병 씨, 또는 뭐, 배상원 씨, 이런 사람들하고 저하고 뭔 관계 있어요? 프론티어가 뭐예요? 개척자지요. 그런데 프론티어라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적합한 단어는 스테이크라고 해서 ER을 붙이는 거죠. 스테이킹에 ing를 쓰는 게 아니고. 그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리고 프론티어는 영어로 따지면은 개척자라는 이야기인데, 뭐 상위 개척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여기 보면은 최상위 프론티어라고 돼 있고, 프론티어라고 돼 있고, 여기는 또 상위 직급자라고 돼 있고, 용어에 대한 개념조차도 사실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KOK의 정상화를 바라는 사람들은 오직 법리적인 판단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법리적인 판단이 이루어지려 그러면은 여기에는 뭐 제대로 되는 그 증거 자료들이 그 기본이 될 거고, 그리고 이 그 구속영장 심사를 할 때 이게 혐의가 100%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하는 거는 사실은 어 증거지요. 그런데 소명을 그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 혐의가 조금이라도 있어 보이면은 그거를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주장을 하는 부분 이걸 소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으로 이 뭐 구속은 시킬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구속을 시켰을 때 10일에 10일 더 연장을 해서 한 20일 정도까지는 가능한 걸로 아는데 이렇게 구속을 시켜서 구속 수사를 하는 것 자체가 뭐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 한다라고 뭐 저는 상식적으로는 그 정도는 그냥 알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17일 오후 목요일 오후 2시에 울산에서 뭐 구속영장 심사가 법리적으로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시위를 하겠다. 그러니까 결국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기 어 그러니까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 K스테디움 다오 1방에서 1424명이 있는 방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와 반대되는 또 그 울산 경찰청의 어, 그 수사 고소를 하고 울산지검에 기속 그러니까 이제 그 송치까지 해서 보안 수사로 내려와 있는 상태로 지금 이 사건은 지금 기본적으로는 울산지방경찰청과 울산경찰청 양쪽에 조금씩 물려 있죠. 기본적으로는 보안 수사를 뭐 지시라고 해야 될지 하여튼 보안 수사로 내려보낸 상태니까 또 수사는 기본적으로 이 울산경찰청에서 하고 있을 거다. 자,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과 그다음에 여기에서 그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메인넷과 관련해 가지고 그러니까 KOK와 K 스테디움 메인넷을 이야기를 같이 더불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여기에서는 23년 4월 14일에 진행된 투표를 통해 K 스테디움을 분리 운영하자는 투표가 이렇게 찬성해서 더 이상 K 스테디움에서 KOK가 거론되지 않기를 원하는 SOSM 분들의 의견을 모았고 그러니까 그것도 그거지만은 여기에 보면은 K 스테디움은 전 세계 유일무이한 뭐 해가지고 커뮤니티로서 메인넷의 개발 운영뿐만 아니라 자체 메인넷을 거래소에 연동하여 상장시킨 기술을 상장이란 말은 뭐 맞지 않지요. 어쨌든 아, 기술을 기반으로 한 다오 프로토콜입니다. 일부 안티들은 메인넷이 없다, 기술이 없다, 메인넷이 사기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 여기서는 우리가 이 어떻게 보면은 K 스테디움이라는 그 메인넷을 부정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는 다른 쪽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KOK 파운데이션 재단에서 KOK 플레이라는 D앱 플랫폼과 K 스테디움 메인넷 이거를 K 스테디움 메인넷 자체를 개발을 재단에서 할 수 없으니까 개발 용역을 줬다. 그래서 개발사고 용역사다. 이런 식으로 제가 이야기를 해왔던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K 스테디움이라는 게 여기 소수의 SOM이라는 사람들의 것이냐? 여기에서 SO와 SOM의 용어가 제가 알기로는 스테디움 오너고 스테디움 오너 뭐 멤버십 정도 되겠지요. 그럼 거기에
어, 저기, 멤버로 있는 사람들과 SO라는 게 결국에는 뭐 18개의 노드가 있다고 하는데 노드가 아니고 거기가 실제로는 커뮤니티 풀이라고 해서 하나의 투자 회사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이네들이 용어를 스테디움, 메인넷이라는 메인넷의 이름인 K 스테디움의 스테디움을 따서 스테디움의 오너가 뭐예요? 주인이라는 이야기죠. 소수가 저들이 주인이래요.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네들은 지금 KOK와 K 스테디움은 완전히 별개다. 이 이야기는 결국에는 K, KOK 플레이에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 KOK 플레이에 있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어 KOK 플레이라는 D앱의 스테이커들로 존재를 하는 것이고 K 스테디움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KOK에서 이렇게 KOK 재단에서 개발 용역 의뢰를 하든 어떻게 했든 그렇게 해서 KOK K 스테디움에게 KOK 재단 소속으로 하나의 발주를 주고 수주를 받아서 그거를 개발을 해서 론칭을 시켜놓은 상태니까 이거는 엄연히 KOK 본래 처음에 출발했던 D앱으로 있던 데에 메인넷으로 사실은 간주를 해야 되는 거지요. 근데 지금 그는 모든 것들을 부정을 하고 있잖아요. 별개다라고 지금 별개로 운영을 했다라고 아예 이실직고 다 해놨잖아요. 내용상으로. 그리고 프론티어라는 용어를 왜 지금도 씁니까? 송가병 씨가 무슨 프론티어예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직급자라고 또 뭐 이야기를 하는데 상위 직급자, 상위가 여기에 무슨 그 최상위자가 누가 있어요? 언제적 이야기를 지금도 합니까? 이게 지금 찬티라고 하는 쪽의 주장이에요. 더 웃기는 거 좀 더 보여드릴게요. 이 여자가, 이 여자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머리수가 중요합니다. 안티가 숫자로 우세하고 찬티가 초라하다면 경찰은 머리수 많은 것에 힘을 실어줍니다. 법리적 해석한다면서요. 찬티, 안티가 누가 많이 와서 이 당일날 10월 17일 날 누가 많이 오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이 사람은 박민주라는 이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머리수가 많은 것에 힘을 실어준다는 이야기는 구속 영장을 발부를 할 거냐 안 할 거냐가 이렇게 된대요. 실어줄 수도 있습니다가도 아니고 실어줍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 찬티가 정의임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게 근본이 완전히 틀어진 상태지요. 어디에서 삐져나간 건데 이게 소수가 이게 9만 명이라면서요. 우리는 지금 제가 주장을 하는 거는 한 80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80만이 넘어요. 그럼 어디가 이 포항 관계를 따지더라도 어디가 이 정의라고 하든 이런 용어를 써도 어디에다 갖다 붙여야 돼요? 누가 지들 보고 찬티래요? 스스로 우리를 안티라고 부르고 이쪽은 찬티라고 부르고 스스로가 요 소수가 그렇게 지금 떠들고 있는 거예요. 저들의 망하게 하자는 향방이 막바지 길목에 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여기에서 어, 어, 이걸 좀 띄워놨어야 되는데 참 기가 차서 제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자, 이걸 제가 지난번에 시간 단위로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여기 보세요. 제가 오늘 캡처를 해놨는데 93달러였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여기에 엄청난 수량이 움직였지만은 거래가 움직이는 이것만 놓고 봤을 때 이거 자체가 한 사람이 그냥 질렀는지 어쨌는지 여기에서 이렇게 변하고 나서는 이게 지금 원아워 상태로 이거를 해놨어요. 근데 여기에서 요만큼 움직이는 거에 비해 가지고 거래량은 이만큼 거의 여기 72,445달러라고 하는 거의 이거일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0.0498 뭐 0.049 정도에서 0.0 0.0520까지 요거는 조금만 해가지고도 이렇게 움직여 있는 상태예요. 이게 정말 정상적인 그런 것처럼 보이세요? 그다음에 뭐 여기서 올 대신에 옵스. 자,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하면은 여기에서 움직이는 그 지금 상황이 루이라든가 케이스타가 그쪽에서 이야기하는 게 L뱅크에 상장이 되고 XT.com에 상장이 되면은 그리고 그 전에 덱스에 상장이 되면은 엄청난 뭔가가 난다면서요. 근데 지금까지 아무것도 없고 지금 거꾸로 계속 뭐 우하향하고 있는 거잖아요. 뭐 조금이라도 거래량도 없고. 근데 이런 것들이 특히나 공휴일일 때,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일 때는 거의 거래가 없어요. 그럼 누가 하느냐? 한국 사람만 하는 거죠. 그것도 몇 명이나 하느냐? 그 숫자가 정말 미미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네들은 지금 주장을 하는 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저들의 망하게 하자는 방향이 막바지 길목에 쓴 것 같습니다. 뭔 근거로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자산을 지키기 위하여 찬티가 정의임을 일치단결하여 보여줍시다. 이번 싸움은 이순신 장군의 결사항쟁이셨던 명랑대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저 부끄러워 죽겠어요. 명랑대첩을 어디 감히 이런 데다 갖다 붙여요? 그리고 이순신 장군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비교 대상으로 갖다 붙일 수가 있어요? 의병장처럼 참여하여 주십시오.
거꾸로 저희는 끝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법적으로 하여튼 간에 갈 건데 이 결과에 대해서 이 여자분은 책임을 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쪽에서 지금 뭐 그 K 스테디움이라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루어진 게 도대체 네임넷인데 도대체 몇 개의 기업이 존재를 하는지 그리고 뭔가 생길 때마다 전부 다 거기에서 토큰이 발행이 되든 뭐가 발행이 됐을 때 그건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에어드랍 형태든 어쨌든 전부 다 거기에 9만 명이라는 사람 속에서만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펼쳐나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 9만 명이라고 했을 때, 저는 9천 명이라고 하면은 10분의 1이잖아요? 9천 명이라도 그거를 쓰냐, 그리고 그 거래소에 거래를 하느냐, 아니면 뭔가를 서비스 이용을 하느냐, 이런 거 따졌을 때, 저는 한 900명? 900명이면은 1% 되지요. 900명도 저는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글을 올렸던 이 여자분처럼 그렇게 했을 때 이게 그 망해가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쪽의 거를 더 신경을 써야 되고 특히나 이 뭐 맞불로 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한쪽에서 조선일보 이야기를 했을 때 거기에 가장 피해를 본 사람이 누구냐라고 따졌을 때 제가 봤을 때는 그 뭐 5월 24일자 제가 그 다시 그거를 보지를 뭐 조만간에 한번 볼게요. 보는데 유튜브 영상에서 뭐 선정 그 뭐 소비자 만족도 품질 아, 대상인가 그걸 받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렇게 한 사람, 그 글을 올린 사람도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자산 이전을 뭐 소개를 하거나 하여튼 간에 그렇게 했던 사람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소개를 하면서 그 5월 24일자에 뭐 그 소비자 만족도 뭐 품질 대상을 받았는 것도 언급을 했다 그러면은 이 사람도 지금 이 구속영장 심사를 받는 사람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 사람이죠. 근데 그거는 모르니까 그 사람도 그렇게 소개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니까 근데 지금 뭐 안티에다가 우리를 아주 나쁜 놈으로 묘사를 한 거잖아요, 이게. 그리고 저희는 울산경찰청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통화를 했던 그분한테 다 설명을 했어요. 스태깅조차도 이해를 못하고 스태깅 해가지고 돌려줬을 때 비트나 이들을 사가지고 넣든 뭘 잡아 넣든 간에 뭘로 잡아 넣느냐. 현금으로 안 넣었다는 거잖아요. 그분도. 빼 나올 때도 마찬가지로 현금으로 못 가져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게 저기 스태킹 해놨는 게 자기가 처음에 스태킹 했는 것만 그게 있느냐. 제 스태킹 또 했을 거예요. 그럼 그게 원금이냐. 그 다음에 원금을 보장을 한다는 게 어떠한 약관이나 공지사항에 본 적이 있느냐. 그러면 결국에는 막판에 가가지고 다 뒤집힐 거다. 그리고 처음에 저보고 뭐라 그랬는 줄 압니까? 허재백 씨가 네 피해금 돌려줄 수 있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말할 가치가 없지요, 처음부터. 제 입장에서는. 그리고
제가 그 사람을 고소를 하고 했는 거에 대해 가지고 어디 저한테 그렇게 전화를 해가지고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 이야기하는 거 봐가지고는 좀 협박성이 있어 보여요. 그리고 저를 찾아오겠대요. 그럼 막판에 이야기하는 중간에 그렇게 알면은 성질 나면은 살인도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제가 어 그놈들 만나면은 뭐 어떻게 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사람을 왜 만나겠어요, 제가? 이게 제가 모욕죄에 100% 해당이 된다라고 해서 제가 고소를 한 거고, 이전에 명예훼손했는 거는 제가 이의 신청서를 가져왔어요. 요번 주에 할 거예요. 이의 신청을 할 거예요. 요번 주 시간이 안 되면 다음 주라도 할 거예요. 명예훼손에 대해서. 그 사람이 제가 뭔 일을 했는지도 모르잖아요. 제 영상도 본 적도 없고. 그러면 지금 여기에 K 스테디움이란 쪽이 아니고 실제는 커뮤니티 풀의 사람들이지요. 커뮤니티 풀의 사람들이 지금 주장을 하는 게 이게 우리가 들었을 때 이해가 돼요. 우리는 그거를 보고 있는 상태고, 이 사람들은 제가 주장하는 내용을 안 봤을 거예요. 내용을 모르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맨날 안티라고 하는 거지요. 막 전화를 한 사람 또 그하고 뭐 친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사람은 아는 게 도대체 어디까지 알고 있느냐. 그리고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공개 토론하자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 1,500, 뭐 몇십 명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그쪽을 다 지지를 하는 사람이냐. 거기에 고소자하고 우리 고발자하고 수를 따져도 우리가 훨 많아요. 근데 뭐 피해자 대표처럼 그냥 행세를 하는 거지요. 그리고 실제로 피해자인지 아닌지조차까지도 저는 이미 좀 들은 바도 있고 개인적으로 거기와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뭐 그렇게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그 사람은 커뮤니티 풀에도 분명히 대부분 다 옮겨간 상태였던 것 같은 그런 예전에 제가 한번 보여줬잖아요. 뭐 4만 뭐 몇천 개 보상받은 것까지 해가지고 옮겼니 뭐 그런 식의 내용도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실질적인 지금 피해자냐. 그리고 2020년부터 했으면은 정말 하나도 안 썼을까?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제 판단으로는 아니다 싶어요. 근데 상대가 제가 지금 누구를 까기 위해서 그다음에 귀찮게 하기 위해서 고소를 해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뭐 전화를 해가지고 처음부터 뭐 피해자끼리 뭘 그렇게 하여튼간에 뭐 화가 엄청 나가지고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근데 제가 녹음을 한 이유가 분명히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은 녹음을 한다는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은 최대한 이성을 좀 되찾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캄다운 하는 거지요. 진정을 좀 한 상태에서 이야기 위주로 내용 위주로 할 것 같아서 그렇게 제가 녹음을 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저한테 욕 날라왔을 것 같아요, 느낌상으로는. 우리가 지금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비난을 하거나, 그다음에 법적인 고소를 해가지고, 난처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해도 해도 너무한 부분들을 제가 법적으로 내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모욕을 당한 거고 명예훼손을 당한 거니까 사실 여부를 내가 두 사람하고 앉아가지고 아무리 떠들어 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뭐 말담기, 말싸움 해가지고 뭐 자기한테 이기겠느냐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하고 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뭐 시위를 그 두 쪽에서 하든 말든 저희하고는 전혀 무관해요. 하지만 지금 거기에 우리가 고발 조치를 한 사람도 포함이 돼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는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봤을 때 그게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분명히 피고소자로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된다고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의미가 있겠나 싶기도 하고 또 하나는 그, 지금 어떻게 보면 옹호를 하기 위해서 오는 단체, 거기에서 그렇게 주장을, 이제, 뭐, 구속을 시킬 필요가 없다는 쪽에 반대 의견으로 시위를 하러 오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반대를 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 중에서 내용을 이쪽 저쪽 것들을 다 들어보고 판단을 한 사람들이 도대체 몇 명이 있을까? 그리고 거기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 K 스테디움 팀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일부 안티들은 메인넷이 없다, 기술이 없다, 메인넷이 사기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저들은 메인넷에 대한 기술을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무엇인지 개념도 없는 무지한 사람들로부터 자신의 재산을 지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는 그러면은 산티라고 하는 쪽에서는 메인넷에 대한 기술을 이해를 하고 있느냐? 그것이 무엇인지 개념을 가지고 있는 유식한 사람들이냐?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되지요. 그럼 유식할까요? 메인넷에 대한 기술을 알까요? 말 같지 않은 소리로 그냥 내용만 봤을 때는 또 그럴싸하게 또 느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근데 하나하나씩 따져보면은 말이 아예 안 되는 거잖아요. 몇 명이나 메인넷에 대한 그 기술을 이해를 하고 그 개념을 알고 있을까요? 그래서 그렇게 잘 아는데 쭉 해봐야 제가 지난번에 그렇게 그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고 나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거 이거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 오늘 뭐 캡처를 제가 오전에 한 거는 여기 보면은 루이가 93.58달러예요. 그 다음에 K스타가 1776달러예요. 24시간 거래량이. 오전에 제가 이거를 9시 26분에 확인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제가 이게 4시 32분이, 4시 32분쯤에 확인을 한 그 개수가 72,445. 아까하고 거의 동일하죠. 지금 몇 시예요? 7시 44분이에요. 그럼 3시간 10분 전에 이렇게 있었던 게 3시간 동안 거래량이 거의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K스타가 6,145.38달러예요. 1,770 몇 달러에서 또 이만큼 늘어난 거예요. 그럼 뭔 의미 있어요? 우리는
안티라는 소리를 들을 이유도 없고요. 그 다음에 저들은 지금 K 스테디움이라는 메인넷이 지들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는데 제가 이 영상을 좀 찍고 영상을 올리고 그 다른 쪽에서 사기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시위를 하고 언론에 터뜨리고 뭐 언론 거기에 보면은 몇 명이 있는지 한번 보시라고요. 그게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글로벌 비즈니스라면서요. 외국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한글로 돼 있는 거를 얼만큼 보고서 이게 문제가 있고 뭐 그런 걸 따지고 있을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그냥 누군가에게 책임 전가를 하고 싶은 거지요. 이걸 가지고 이 사업이 돼요. 메인넷이 몇 개나 있는데 그 메인넷들이 전부 다 그 가치가 다 있어요. 토큰들이 가치가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메인넷을 가지고 있는 것들보다. 이거는 예로 거기에서 개발을 했던 그 메인넷에서 나온 게 MDM이잖아요. MDM 뭔가 제대로 푸시라도 한번 했어요. 그 메인넷이 제가 보기에는 지금 K 스테디움이란 메인넷하고 대동소이할 거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거를 21년도 4월 달에 계약을 미디움 파운데이션하고 하고 근데 시간이 지나가서 보면은 주식회사 미디움이라는 데에서 그 시점에 인수를 했다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동아중앙일보가 4월 15일이면 5월 7일에 저기 무슨 투데이 하는 그런 언론사에 나온 내용을 보면은 불과 3주 후에 미디움 파운데이션에 가지고 있던 운영권을 주식회사 미디움이 인수를 했다라고 돼 있어요. 이런 경우 봤어요. 재단에서 운영권을 줬는데 페이퍼 컴퍼니에 그거를 또 운영권을 주식회사 미디움으로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재단이 정말 또라이죠. 그리고 그런 계약을 누가 해요? 근데 그 상태에서 공지는 또 누구 이름으로 나요? 미디움 LTD예요. 홍콩 법인. 그렇게 계속 나왔어요. 그러다가 메타M으로 바뀌어요. 그러고 나서 K스테디움 팀, K스테디움 PT 이렇게 나갔잖아요. 이게 전부 다 이해가 된다는 사람들은 저는 도대체 뭘 믿고, 뭘 가지고서 그렇게 이해가 되고 그걸 믿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하나도 믿을 수 없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이런 전반적인 내용도 모르면서 한쪽에서는 안티다, 한쪽에서는 찬티다, 또 맞불 싸움을 하는데 뭐 영장, 구속영장 제가 그 한쪽에서 들은 거 제가 엊그제 이 말씀을 드렸던 거는 발부라고 그쪽에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거를 한 사람은 거쳐가지고 저한테까지 온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은 발부가 아니에요. 신청해 놓은 상태고 심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 뭐, 제대로 내용이 확인이 안 된 걸 가지고서 그냥 막 떠들라 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심사라는 게 제가 보기에는 거의 확실하다고 봐요. 여기에서 10월 17일 그 영장, 구속영장 심사를 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 울산에 와서 시위를 하겠다는 거고, 대가리 숫자를 보고서 힘을 실어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법리 해석에 따라 가지고
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가 말이 맞는 게 없어요. 앞뒤가. 이게 우리가 엄청나게 봐왔던 거예요. 내용을 보면은, 뭐, 아까 짧은 글 속에서도 프론티어 했다가 상위 뭐 직급작 했다가 뭐 최상위 프론티어 했다가 그냥 프론티어 했다가 그냥 뭐 중국 남방이 이게 아, 저 같은 사람이 보는 관점에서는 참 이해 안 되고 내용 자체도 뭐 참 이해가 안 되지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또 이렇게 뭐, 어, 좀 휩쓸리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 뭔가를 하고 공식적으로 뭔가 싸움을 하고 개인 간에 아무리 떠달라 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개인이 뭐 자기가 내용도 확실히 모르면서 마구 한번 치받아 보는데 저는 그런 게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얼만큼 그러니까 뭐 대화라든가 의견 교환이라든가 이런 게 그리고 뭐 의견에 대한 반박이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한쪽은 제가 뭐 경찰을 그렇게 표현을 했는 것처럼 한쪽은 격투기 선수고 한쪽은 요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주먹 가지고 한번 싸워보겠다는 거를 이 내용도 모르는 상태에서 주문 가지고 싸워보겠다는 사람하고 뭔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어요? 제가 지금 하는 일이 피해자를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피해자를 예를 들어서 예를 미기기 위해서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들이 하면은 뭐 어떻게 보면은 옳은 일이고 저희가 하는 거는 아예 듣도 보지도 않으면서 반대를, 그러니까 뭐, 그냥 욕부터 먼저 해보자 이거잖아요. 근데 오늘도 그 이야기가 나왔어요. 거기서 뭐, 형사적으로 이기고 민사까지 가가지고, 그거를, 내 돈을 찾을 수 있는데, 다 찾을 수 있을 거냐고 물어봤어요. 스테이킹 어떻게 하냐고. 스테이킹 개수로 한대요. 나올 때 어떻게 받아 나오냐고 물어봤어요. 마찬가지로 개수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그 개수를 지금 주나 나중에 가서 주나 뭐가 차이가 있느냐고 물었어요. 답 못하지요. 그거 갖다가 팔면은 지금 시세나 그때 가서 지금 시세가 될지 더 내려가 있을지 모르잖아요. 원래 그거예요. 이거 자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딱 하나.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스테이킹을 했고 스테이킹 됐는 게 제가 뭐 0.0006달러일 때 이렇게가 있으면 이렇게 딱 없애버리기 위해서 샀을 때 소각하기 위해서 샀을 때 비트코인 한 개만 하면은 6만 불 정도 되니까 그냥 거래소가 다 없앨 수 있고 그다음에 새로 나오는 것들은 전부 다 보상용에서 나오고 뭐 해지에서 나오는 사람들 거 있을 거고 그 수량이 지금처럼 이렇게 많을 거냐. 그리고 그 수량이 아무리 나와도 가격이 낮은 상태에서 사람들 못 내보내요. 그럼 적은 숫자가 나오면은 가격은 쉽게 올라가요.
제가 그 표현을 했잖아요. 주식은 뭐 8%인가 뭐 몇 프로 정도 되면 사이카가 발동이 돼요. 자동 정지를 시켜요. 근데 하루에 이 그 뭐 전체 지수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은 근데 어떤 것들이 어떤 개별 종목이 30%업 다운으로 해가지고 맥시멈이 플러스 30% 마이너스 30% 했을 때 이거 이상은 더 이상 움직이질 않지요. 근데 암호화폐는 그게 없어요. 지수도 사실은 없고 지수라는 게 뭐 코스닥도 지수 결정을 하는 게 있고 나저뭐 코스피, 코스닥 전부 다 그렇게 하고 나스닥, 뭐 저거 다우, 그게 다 정해져 있잖아요. 어떤 그 표본으로 해가지고 지수가 결정이 되는데 그거는 사이카 발동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이카가 발동이 되잖아요. 암호화폐는 그게 없어요. 그러면은 한 개도 없는데 10달러에 한 개가 딱 걸려 있다. 정말 비근한 예예요. 한 개가 있는데 10달러를 딱 그 한 개가 있는 게 10달러에 걸려 있다. 딱 사는 순간 KOK 가치는 10달러가 돼요. 100달러에 걸려 있으면 100달러가 되는 거고, 뭐 10만 달러면 10만 달러에 걸려 있는데 아무것도 없고 10만 달러를 하나를 체결을 해버리면 매수를 누군가가 해버리면은 10만 달러가 돼요. 그럼 제가 물어봤어요. 개인적으로 손해를 받고 원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원금의 기준이 제 스테이킹 한 거 아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원금의 기준을 어디에서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 거를 다 확인을 해줄 수 있냐? 아무도 못하죠. 그거 하다 보면은 100년이 갈지 얼마가 갈지 몰라요. 그리고 뭐 하기 좋은 말로 예를 들어 가지고 저쪽에서 사기로 해서 그 구속영장 청구를 신청을 한 거기에 청구를 한 쪽에 구속 수사를 하고 구속 수사라는 게 경찰 입장에서는 아주 쉬운 수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뭐 하도 답답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도 말씀들이 많길래 제가 하나 링크를 올려드렸어요.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거기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어, 사기라는 걸로 결론이 났다. 그럼 거기서 끝나요? 민사 가야지요. 민사하는데도 돈 많이 들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스테이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것들 모르지 않아요. 절대로. 그러니까 당당한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스태킹 했는 거에 대한 해지가 스태킹은 분명히 거래소의 가격과는 별개다. 이게 단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내가 내줄게. 해지의 절차에 따라 가지고 이전에 했던 것처럼 그게 맞잖아요. 그렇게 내주면은 지금이나 나중이나 뭔 차이가 있냐는 거죠. 민사소송에는 돈도 많이 든대요. 그럼 민사소송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먼저 선집을 하고 나서 내가 딱 받고 보니까 개수가 뭐 10만 개를 받았는데 0.000, 0.001이다. 100달러밖에 안 되네. 1000달러밖에 안 되네. 근데 내가 민사소송을 하기 위해서 돈이 들어가는 게 300만 원이 들어갔다. 그 금액에 따라 가지고 청구를 할 적에는 금액이 예를 들어서 10만 달러다. 그러면 1억 한 3천만 원 정도 되니까 거기 몇 퍼센트 해가지고 인지대 등등 해가지고 몇백만 원이 들어갔다. 근데 내가 떡 받고 보니까 그거보다 훨씬 적다. 그러면 정말 할 것도 했는 것 자체로 후회를 할 거고, 그 다음에
그 사기가 금액적으로, 그리고 사기는 정말 뭐 다른 것도 다 어렵겠지만, 증명을 하기 어렵겠지만, 그거를 출처 부분을 다 제대로 뭐 확인을 못했을 때, 재판 가가지고 그거 하나하나씩 들춰내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럼 결국에 뒤집혀 버리면은, 그동안 한 건 완전히 고성세월에 헛돈 썼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형량이 떨어지더라도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그 짧은 징역의 실형도 아니고 집행유예로 빠져나올까 봐 걱정을 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에 그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어떻게 보면은 뭐 이제는 법에서는 좀 벗어났겠구나, 뭐, 이런 안도감을 줄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더더군다나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건데,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근데 오늘 보여드렸던 내용,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들이 한 번이라도 상대는 제 이야기를 들어봤느냐. 영장 뭐 심사 들어간다라고 하니까 뭐 엄청난 먼 일을 했다는 그런 식으로 사람들은 받아들일 거예요. 근데 뭐 어떤 분이 그 글을 올리기를 한 80%가 구속영장이 발부가 돼가지고 구속 수사를 하게 되면 한 80%, 몇 프로 가더라? 뭐 그렇게 그 범죄를 그렇게 어 끝까지 갔을 때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그게 나머지 20%에 해당이 될지, 80%에 해당이 될지, 80%에 해당이 됐는데 형량이 어떻고, 내가 피해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게 정말 있을지 없을지, 이런 거 다 따져봐야 되지 않아요? 제가 오늘 올라온 글 중에 오픈 토론방에 그런 글을 본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이, 저도 동의한다라고 엄지척을 하나를 올려놓은 게 있어요. 뭐였나 하면은, 제가 기억이 좀 안 나는데, 그, 의아한 점을 얘기 드리자면, 5, 6성들도 공범이라면, 3성, 4성도 공범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가 궁금합니다. 이거는 3성, 4성, 5성, 6성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어떻게 그 이야기를 또는 그러니까 기록물로 남을 만큼 입증을 시킬 수 있는 뭐 원금 보장이라든가 뭐 이런 이야기들을 다 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 당연히 공범이 아니고 그 사람들 하나하나도 전부 다 그냥 범죄자예요. 그 정말 사기지요. 원금 보장이라는 게 원금이 보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원금 보장이라는 의미로 봐가지고는 US 달러가 아니기 때문에 원금 보장은 또 될 수도 있어요. 개수를 그대로 돌려주니까 그 많은 개수만큼은. 근데 그거는 우리가 플랫폼 가격을 곱해서 들어갖고 나올 때도 나눠서 나온다고 하면은 지금은 그런 것들을 이놈들이 아주 이 머리가 좋다라고 해야 될지 스스로 그 도끼를 하늘로 던져가지고 지 얼굴에 꽂혀가지고 죽을지 어떨지도 모르는 짓을 했는지 그거는 나중에 가면 다 밝혀질 건데 지금은 플랫폼 가격으로 나눠놨어요. 그것도 7달러로. 그래 개수로 남겨놨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내용을 확실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일을 쭉 가가지고 해놓으면은 결국에는 헛일 친 거지요. 제가 컨설팅을 할 때, 그러니까 서킷보드 그 PCB라든가 여기에
레이아웃을 잡고 컴포넌트들 다 넣고 뭐 이런 구조적인 부분, 전기적인 이런 부분, 이런 것들이 다 검증이 된 상태에서 확실하게 그렇게 해가지고 시험을 하고 뭐 시험 결과가 오케이 나고 승인을 받고 제품 생산을 하고 출하를 했을 때 문제가 안 생기는 거지. 이거를 다 해놨는데 검사를 딱 받으러 가니까 테스트를 하러 가니까 이것도 잘못됐고 저것도 잘못됐고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뭐 일렉트리컬 뭐 미케니컬 양쪽으로 다 문제다. 그러면 싸그리 다 바꿔야 돼. 그럼 시간이 그만큼 딜레이 되고 앞에 거는 전부 다 헛질을 뜬 거지요. 수학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처음부터 잘못 이거를 그 적용을 해가지고 뭐 공식이든 문제풀이의 방향이 처음부터 잘못돼 버리면 끝에 가면은 오답 나와요. 결과가 나와도 그거는 결과가 아니죠. 헛일한 거지요. 그래서 사소해 보이지만은 이런 사소한 게 아니고 전반적인 내용을 확실하게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쭉 가잖아요. 제가 가장 걱정이 되는 게 그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서로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쪽에서는 이건 뭐 사기다. 사기로 딱 끝났다. 그래서 이제 형집행했다. 뭐 거기에서 이제 법적인 게 다 끝나버렸다. 근데 형량을 보니까 시원찮다. 그 다음에 그 피해 금액을 회수를 좀 하려고 보니까 그것도 회수를 할 수 없는 지경이 돼버렸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전 세계 하나뿐인 8성, 7성, 6성, 5성, 4성 이런 사람들 많이 받았어요. 그렇게 시스템이 돼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게 8성만큼 많을 수가 있을까? 7성보다 많을 수 있을까? 뭐 이렇게 따졌을 때 제가 보기에는 5성 이상은 전부 다 엄청나게 받았을 거예요. 뭘로? 등급 수익으로. 근데 그게 우리가 우리 거를 가지고 갔다 그러면은 뭔가가 문제가 돼요. 근데 보상은 떨어지는 걸 받았다 이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소개를 할 때 그런 식으로 했다 그러면은 이거는 사기로 걸면은 그냥 잡혀 들어가지요. 물증을 가지고서. 그러면은 내가 이런 사람의 희망행위, 거짓 정보, 허위 정보에 속아서 내가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놈들한테 내가 받아내야 되겠다. 근데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거냐? 그놈들에 대한 부분은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리고 대부분의 것들이 그렇게 넘어가 버렸으니까, 커뮤니티 풀로 넘어갔으니까, 그럼 나머지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데, 살 수 있는 거는, 이게 뭐 플랫폼 저기 정말 삐까뻔쩍하게 만들어 놓고 서비스가 많이 좋고 뭐 한다고 해가지고 가격이 오르냐?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결국에는 그런 동력을 이게 지렛대 역할을 하고 뭐 힘을 줘가지고 뭐 론치패드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뭐 론치패드라는 게 우주선이라든가 뭐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거를 발사시키는 그거를 론치패드라고 뭐 이야기를 한다네요. 그러면은 거기에 론치패드에 올려가서 쌓아 올리는 이 힘을 어디에서 가져올 거냐? 우리가 알고 있는 비트이드 USDT 스테이킹 자산을 가지고서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법, 법으로 해가지고 누군가를 구속을 하고 이런 것보다는 스테이킹 지갑을 찾겠다는 거고, 그래서, 어, 지금 이렇게, 일을 해오면서도
그거를 제일 먼저 확인하고 이게 누가 지금 가지고 있어야 될지 이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 법도 필요하고 그리고 그거를 확인을 해달라고 하기 위해서 경찰이 좀 잘 모르니까 감시의 눈으로 뭐 정치권이든 뭐 일반 국민이든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부분들이 감시의 눈을 많이 만들어서 제대로 되는 수사를 하고 이 자산이 누구의 누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를 결정을 해달라.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저보고 뭐 시위 장소에 올 거냐고 묻더라고요. 저 안 가요. 의미 없으니까 거기는. 저한테는 의미가 없어요. 사람들은 자극적인 내용이잖아요, 일종의. 영장 발부한다. 또는 뭐, 영장 실질 심사를 한다. 뭐, 이러면은 뭐가 돼가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뭐, 뭐, 뭔 의미가 그다지 있는지, 뭐, 그럴 시간에 증거 하나 제대로 찾아가지고 확실하게 밀고 가든지, 뭐 거기서 이야기하는 대로 뭐, 지갑에 그만큼 들어가 있는 거를 어떻게, 어떠한 명목으로, 그거를, 그, 뭐, 압류를 하고 나중에 보상을 받을 건지, 그런 부분들 갔을 때, 저는 딱 하나 가지고 그냥 뭐, 이야기를 하면은, 그냥 뭐,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겠나.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누구를 두둔하고, 뭐, 옹호를 하고, 그럴 이유도 없고, 네, 저 역시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하나는 개인 하나고 나머지 둘은 어떻게 보면 기업으로 저를 고소를 했잖아요. 고소를 당했는데 제가 거기에 제가 옹호를 할 이유가 또 뭐가 있어요. 근데 그네들이 모르지 않을 거다. 그 정도는 아주 기본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모를 수가 없다. 결국에는 뒤집히죠. 누구만 힘들어지느냐? 피해자들이 힘들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아니. 우리는 통합수사에도 안 들어가고요. 우리는 완전히 별개예요. 그래서 오늘 내용, 개인적으로 뭐 판단을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나름 뭐 설명을 그렇게 못했다고 생각지 않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신다 그러면은 뭐, 저도 더 이상, 아, 말씀드릴 거는 없어요. 뭐, 추가적으로 뭐 하나하나가 조금 이해가 안 된다. 그런 거는 제가 설명을 이후에도 드릴 수는 있지만은, 근데, 어,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을 잘, 그, 뭐, 생각도 해보시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근거도 한번 찾아보시고, 그렇게 하시면은, 그러면은,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뭐 보여드렸던 자료만 가지고도 이야기를 뭐 직접 보여드리면서 그걸 설명을 드린 거니까 더더군다나 뭐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고 그 상태에서 이해를 못 하신다고 하면 저도 더 이상은 뭐 드릴 말씀은 사실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